정보국에 관련된 것이라면 제가 바로 국왕입니다. 비밀정보국에서의 비밀은 영원합니다. 당신 미국인들은 민주주의 국가라서 비밀을 지킬 수가 없지요. 정말 안 됐군요. 카타르 월드컵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오늘은 카타르를 배경으로 한 몇 개 안 되는 영화 중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러셀 크로우가 주연을 한 바디 오브 라이즈를 소개합니다. 영화는 영국 맨체스터를 배경으로 대테러 진압 요원들이 자살 폭탄 테러에 희생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 알카에다의 주요 인물인 알살림이 그 배우입니다. 로저 페리스는 CIA 요원으로 중동의 테러를 막기 위해 현장을 직접 뛰는 요원이며 에드 호프만은 CIA 고위직으로 현장이 아닌 본부에서 활동을 하며 페리스를 지휘하는 부장입니다. 페리스는 중동 지역에 잠입해서 본인의 신분을 숨기며 테러 단체를 찾아내기 위해 활동하는데 수시로 두 사람은 만나서 서로의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들이 잡으려는 테러 주동자 알살림은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테러 지령을 내리기 때문에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페리스는 정보원 바삼을 통해 중요한 정보를 아는 사람을 만나는데 알살림의 측근인 니자르라는 자가 중요한 정보를 내주고 신변 보호를 요구하며 페리스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결국 니자르는 납치되어 어디론가 끌려가게 되고 페리스는 자신에 대해 아는 그가 죽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디즈니랜드에 가고 싶어 했던 겁먹은 테러리스트였어. 어차피 죽을 거였어. 페리스와 바삼은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북부의 발라드 지역의 안전가옥으로 가지만 총격전이 벌어지고 바삼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원을 꺼내, 운전자를 꺼내. 완전히 끼어서 불가능합니다. 곧 폭발할 거야. 빨리 정보를 꺼내. 그래도 또 다른 정보는 얻었다. 부상을 입었는데 바삼의 뼈 조각이 박혀있다. 자신과 절친한 정보원인 바삼은 일로 만난 사이지만 그의 아내와 아이들과 알고 지낼 만큼 친한 사이라 페리스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호프만에게 바삼의 가족을 지원을 해달라고 하지만 호프만은 자신의 정보원이 아닌 페리스의 정보원이라며 딱 잘라서 거절을 합니다. 희생은 있었지만 얻은 정보량은 대단했는데 페리스는 암만의 안전가옥이 있다는 정보로 암만으로 향합니다. 바삼의 가족들에겐 어떤 보상을 할 건지 궁금해요. 난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넌 바삼의 가족들을 위해 어떤 보상을 할 건데? 너의 정보원이었잖아. 이제 와서 모른 척 하시는군요. 그리고 미처 빼내지 못하고 박혀있던 그의 뼈 조각 하나. 임무를 위해 요르단으로 온 페리스는 요르단의 정보국장을 만나는데 하니 파샤라는 인물은 요르단 비밀 요원들의 수장이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파샤는 군사령관, 고급 관료라는 뜻으로 페리스는 암만의 안전가옥 정보를 주고 하니 살람으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하니 파샤는 페리스에게 하나만 지켜 내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호프만이 페리스 모르게 자에드 아비시라는 요원을 투입했다가 작전을 망치게 되는데 페리스는 개들에게 물려 부상을 당하고 병원에서 아름다운 현지 간호사 아이샤를 만나게 됩니다. 페리스는 왜 비밀스럽게 요원을 투입했느냐고 호프만에게 따지고 하니 파샤를 만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는데 하니 파샤는 이미 자에드 아비시를 잡아 족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서 한 일을 달래줘야겠어요. 그러던지. 이제 갈까? 그러던지. 그리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누더마켓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는데 알살림은 테러 현장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니 파샤는 이 테러를 알살림의 소행으로 파악해 무스타파 카람이라는 첩자를 씹는데 원래 알카에다 소속이지만 그의 어머니에게 선물을 주는 등 회유를 통해 정보국 첩자로 만든 것입니다. 카라미를 첩자로 씹는 장면을 위성으로 보고 암만으로 날라온 호프만은 하니 파샤를 만나 알살림의 현재 모습을 담은 사진을 건네주면서까지 카라미를 달라고 떼를 써보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정보국에 관련된 것이라면 제가 바로 국왕입니다. 비밀정보국에서의 비밀은 영원합니다.
당신 미국인들은 민주주의 국가라서 비밀을 지킬 수가 없지요. 정말 안 됐군요. 자신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데 대해 페리스는 호프만에게 화를 내는데 본명은 카림 알샴스, 시리아 태생, 중산층 출신이었다는 등 알살림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알게 됩니다. 페리스는 제발 카라미를 건들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지만 호프만은 스킵 등을 통해 카라미 납치를 시도하다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카라미 납치 시도로 알살림은 자신을 추적하는 유일한 단서였던 암만 안전가옥을 불태웠고 이로 인해 하니 파샤와의 역전은 박살나 페리스는 억울하지만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에 페리스와 호프만은 무서운 음모를 꾸미는데 또 다른 테러 단체에 폭탄 테러가 있는 것처럼 꾸며 알살림을 유인하려는 계책으로 요르단 출신 건축가 오마르 사디키가 희생양이 됩니다. 페리스는 가짜 신분으로 사디키를 만나 계약을 하고 사디키의 호텔방에 몰래 들어가 그의 컴퓨터를 해킹을 해서 가상계좌에서 사디키의 이름으로 코란 연구회 회원들에게 송금을 합니다. 이것으로 서로의 필요에 의해 하니 파샤와의 파트너 관계는 다시 이어지게 되고 페리스는 아이샤의 집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아이샤의 조카들은 햄버거와 스파게티를 좋아하며 아이샤의 언니는 미국을 탐탁지 않게 여기지만 미국에서 살고 싶어하는 등 이라크, 이란에서의 미국에 대한 시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CIA는 터키의 인사리크 미군 기지에서 사디키의 소행인 것처럼 폭탄 테러를 일으키고 그를 터키에 불러와서 증거도 남깁니다. 알살림과 하니 파샤는 이 테러 생중계를 지켜보는데 페리스는 갈린을 통해 사디키의 가짜 계정으로 자신이 테러를 했다는 이메일을 보내고 답장은 사디키의 진짜 메일 주소로 오게 합니다. 페리스는 사디키를 보호하려고 하지만 겁에 질린 사디키를 놓치고 사디키는 알살림 일당에게 붙잡혀 결국 페리스에 대한 정보만 내주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이샤가 납치되었음을 알게 되고 하니 파샤에게 도움을 청해보지만 사디키 작전을 숨긴 것에 화가 난 하니 살람은 그를 야멸차게 내칩니다. 페리스는 아이샤와 1대1 교환을 추진하고 호프만은 위성을 통해 그들의 아지트를 추적할 계획이었지만 그들은 여러 대의 차량으로 모래바람을 일으킨 후 CIA를 가뿐하게 따돌립니다. 페리스만 내주고 추적에 실패한 호프만인데 페리스는 신문을 당하면서도 하니 파샤의 정보원이 된 카라미가 있음을 알고는 곧 요르단 정보국이 이곳을 찾을 것이라 믿습니다. 망치에 손이 찍히고 생난도질을 당하기 직전에야 요르단 정보국이 들이닥치고 드디어 알살림은 체포되는데 사실은 아이샤를 납치한 것처럼 꾸민 하니 파샤의 조작극이었습니다. 한 방 얻어맞은 페리스인데 호프만은 페리스의 공을 취하하고 자신의 옆 사무실로 옮기라고 하지만 페리스는 그냥 이곳에 있겠다고 합니다. 브라보 포 러브 노 버디즈 던 바디 오브 라이즈. 이 영화는 복잡한 사건과 인물들의 관계도를 간결하게 풀어 보여주지 못했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러셀 크로우의 훌륭한 연기에도 불구하고 첩보물로서 충분한 매력을 보여주지 못한 작품입니다. 무엇보다 이 영화의 가장 큰 단점은 첩보물로서 화려한 액션 없이 담백한 스토리의 전개만으로 관객들에게 다가가지만 정작 스토리의 완성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데 있습니다. 스토리 전개에 가장공을 들였지만 스토리가 관객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못하면서 영화는 화려한 스타 배우들의 연기력 외에는 볼 것 없는 작품으로 전락합니다. 한마디로 리들리 스콧이라는 거장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러셀 크로우라는 명배우가 등장한 영화이지만 기대에는 못 미친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 간호사 에이샤 역을 한 이란 출신 여배우 골슈프테 파라하니가 정부에게 입국 금지 명령을 받아 논란이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골슈프테 파라하니는 이 영화에 출연한 후 이란 정부의 감시를 수개월간 받은 것으로 전해지는데 미국 상업 영화에 최초로 출연한 이란 여배우라는 타이틀과 함께 고국으로 못 돌아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감독인 리들리 스콧은 영국 출신의 할리우드 영화 CF 감독이자 스콧 프리 프로덕션의 창립자인데 다양한 시대 배경을 가진 명작 영화들을 만들어낸 거장 감독입니다. 흔히 비주얼리스트라는 별칭으로 불리울 정도로
영화의 시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뛰어난 영상미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름이 높습니다. 강렬한 이미지로 승부하는 CF 감독 출신답게 시대를 앞서간 훌륭한 연출을 보여준 경우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볼 때 안 도전해본 장르가 없을 정도로 스펙트럼이 넓은 것도 특징입니다. 대표작으로는 에이리언, 블레이드 러너, 글래디에이터, 킹덤 오브 헤븐, 로빈후드, 텔마와 루이스, 아메리칸 갱스터, 블랙 호크 다운, 마션, 레이즈드 바이 올브스 등이 있습니다. 로저 페리스 역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할리우드 역사상 손에 꼽을 만한 가장 영향력 있고 위대한 배우들 중 한 명입니다. 디카프리오는 자주 언급되는 연기력이나 외모를 넘어서 할리우드뿐 아니라 전 세계 연예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즈 시절 역사상 최고의 꽃미남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으며 수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남의 아이콘 중 한 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외모에 따라오는 여러 유혹들로 몰락해버린 수많은 청춘 스타들과 달리 달콤한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여러 할리우드 거장들의 부름을 받으며 숱한 명연기를 남겨왔습니다. 아버지 조지와 어머니 이멀린 사이에서 무녀동남으로 태어났는데 이름은 이탈리아계의 느낌이 강하지만 혈통은 독일계 미국인 쪽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4살 무렵부터 CF나 TV 드라마 단역 등에 출연하면서 처음 연기를 시작했는데 1991년 비디오용 코믹 호러물인 크리터스 3에 출연해 영화계에 정식으로 데뷔를 합니다. 디카프리오를 무명 배우에서 유명하게 한 것은 1992년 TV 시트콤 성장통 시즌7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인지도가 거의 없지만 당시 상당한 인기를 누린 시트콤이었습니다. 이후 영화 이 소년의 삶에 로버트 드니로와 함께 출연해 반항적인 아들 토비 역을 멋지게 연기해 세계 비평협회 최우수 조연상을 수상했고 시카고 영화평론협회에서 가장 촉망받는 배우로 선정됩니다. 1993년 영화 길버트 그레이프에서 조니 뎁의 지적장애인 동생 어니 그레이프 역을 연기해 6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조연상에 노미네이트 되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그를 스타덤에 올린 것은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새로운 스타일로 연출한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이 영화로 그는 할리우드 핀업 스타가 되었는데 수족관 씬은 현재까지도 회자되는 명장면입니다. 1997년에는 걸작 타이타닉의 남자 주인공 역으로 출연해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는데 사람들은 그가 커리어의 정점을 찍었고 내려갈 일만 남았다고 여겼지만 그는 하이틴 스타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갱스 오브 뉴욕, 캐치 미 이프 유 캔, 에비에이터, 디파티드, 블러드 다이아몬드, 인셉션 장고, 분노의 추적자, 위대한 개츠비, 레버넌트 등 2022년 현재 51편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에드 호프만 역의 러셀 크로우는 뉴질랜드 국적의 배우로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태어나 4세 때 부모와 호주로 이주했다가 14세 때의 가족과 함께 귀국했습니다. 20대에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가 다시 호주로 건너가 음반 제작에 참여하고 여러 드라마에 출연했는데 이후 크로싱이란 영화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의 호연으로 나무주연상까지 다수 수상하며 잘 알려진 배우로 특히 인사이더, 글래디에이터, 뷰티풀 마인드는 명연기가 일품인 작품들입니다. 강한 인상 덕분에 주로 굵직한 스타일의 역할들을 자주 맡지만 인사이더, 뷰티풀 마인드와 같이 섬세한 연기에도 일가견이 있어 강하면서도 섬세한 연기를 동시에 하는 배우로 평가받습니다. 아만다 사이프리드와 함께 촬영한 파더 앤 도터에서는 그동안 맡았던 강하고 섬세한 역할과 달리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소설가 아빠 역할을 잘 소화했습니다. 수염을 길렀을 때와 면도했을 때의 인상 차이가 큰 편인데 그 때문인지 배역의 성격에 따라 수염의 유무가 달라집니다. 아이샤 역의 골시프테 파라하니는 이란의 배우, 음악가로 이란과 프랑스 영화계를 넘어 이제는 영미권 영화계까지 진출한 다재다능한 배우입니다. 아역으로 시작해 데뷔작인 베남으로 주목을 받고 이란 내에서 탄탄한 커리어를 쌓아왔는데 국제적으로 주목받은 계기는 2008년 할리우드 진출작인 바디 오브 라이즈였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로 이란에 입국 금지를 당하는데 그녀는 이란 정부의 감시 속에도 영화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고 다양한 작품을 통해 영화계의 각광을 받았습니다.
이후 프랑스 패션 잡지 르피라로 마담의 상반신 노출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란 정부의 영구 입국 금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골시프테 파라하니는 이후 어바웃 엘리, 어떤 여인의 고백, 패터슨, 걸스 오브 더 선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그녀만의 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 후 국제영화제에서 화제가 되었던 쉬린 어바웃 엘리가 공개되었고 실제로 어마어마한 감독들과 작업을 해와서 필모그래피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모국어인 페르시아어를 비롯해 프랑스어와 영어에도 유창하며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고 음악 공부를 해서 음악가로서의 실력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아버지와 언니 모두 배우이며 아민 마다비와 2003년에 결혼했지만 2011년에 이혼했고 2012년에 루이스 게럴과 결혼했지만 2년 만인 2014년에 이혼했습니다. 오늘은 카타르 월드컵에 맞춰 카타르를 배경으로 한 첩보 영화 바디 오브 라이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